광고는 포장을 씌우는 작업이 아니라 포장을 벗기는 작업이다. 심플하다는 건 뭐냐면 바위 덩어리를 깎아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칼날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잘 찌르고 들어가듯이 광고에서도 표현은 단순하고 깔끔할수록 파고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 하나 툭 던져놓는 상태가 제일 깨끗하겠죠. 오늘 또 이렇게 새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광고인 이재석입니다. 모든 어떤 살아있는 것들은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나 짜집게서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 드리는 거는 실제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들어낸 실제 하는 것들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유기농 그 농산물처럼 흙들이 막 묻어 있고 좀 날것의 느낌이 있지만 적어도 남의 이야기들을 따다가 오거나 빌려다가 인용해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 제 얘기거나 다 저로 비로소 나오는 살아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초반에 앞에 강들에서 설명을 했던 걸 다시 조금만 요약을 하자면 머릿속에 어떤 그런 점들을 찍어서 그림을 그려서 어떤 머릿속에 집을 짓는 개념이다라고 좀 쉽게 말하면 얘기했는데 아직도 그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겁니다. 표현적인 것만 놓고 보면 광고만큼 만들기 쉬운 건 또 없어요. 왜냐하면 광고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거나 기억되는 것들을 다 조합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광고 제작자가 그걸 직접 다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붓글씨 잘 쓰는 사람한테 캘리그래피를 시키고 뭐 영상 잘 찍는 사람한테 영상하고 사실 광고쟁이가 모든 걸 다 잘 만들고 다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브랜드가 가야 될 방향을 잘 내다보거나 이런 것들을 잘 계획해서 사람의 어떤 뇌인지 구조를 이렇게 된 걸 좀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계획을 잘 짜는 게 이제 결국에 광고쟁이의 역량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참 이렇게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광고를 만드는 제작자적인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던 그러면 우리 뭐 머릿속에 뭐 집 짓는 것도 알겠고 사람들 인식 바꾸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은 당장 우리 눈앞에 손에 만져지고 보여지는 광고는 어떻게 만드느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가감없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광고도 사실 그 종류나 그 장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종류가 예를 들면은 패션 업계에서 추구하는 광고 스타일, 또 공익 광고에서 추구하는 광고 스타일, 또 광고가 추행하는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따라서 표현이 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저나 저희 이제 제작자, 저희 주변의 스태프들이 생각하는 바는 광고라는 게 결코 어떤 대상을 포장을 씌우는 작업이 아니다. 포장을 씌우는 건 여러분 쉽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여기 형체가 없는 상품이나 어떤 광고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뭐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상품일 수도 있고 광고한 대상이 있겠죠. 이게 주인공이라면은 얘 자체는 사실 뭐랄까요? 광고하기 이전의 상품은 그냥 물질입니다. 하나의 물성을 가진 대상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광고라는 게 가령 뭐 옆에 멋지고 근사한 어떤 모델이 이렇게 이걸 손으로 들고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다가 어떤 멋진 것들을 이제 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포장을 이렇게 스타일하게 예쁘게 해서 사실은 이 제품을 더 멋지고 근사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기법인데 많이들 쓰는 기법이죠. 그렇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에 말씀드린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제품은 근사한 그 인식들과 링크를 걸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때로는 더 나은 대상이 이미 있는 것과 링크를 걸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하고 링크가 돼 있을 때는 이걸 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주인공하고 좀 더 근사한 뭔가들을 계속 링크를 걸어주는 작업들을 많이들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장식적인 요소들이 링크가 걸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퇴색하기도 하고 이게 바뀌기도 하고 이 브랜드가 쭉 10년, 20년, 30년, 50년 유지가 되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사실은 광고의 주인공은 저의 지론에 의하면은 광고의 주인공은 상품 그 자체여야 된다라는 저는 지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멋진 수식들이 너무 둘러싸다 보면 사실 이 본질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유명 연예인들은 기억하고 재밌는 이야기는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왔던 대단한 화려한 이펙트들은 기억이 나는데 저게 무슨 광고였더라? 어디 제품이었더라?
라는 게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건 사실 좋은 광고가 아니겠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인 광고로 봤어. 내가 TV보다 깔깔깔 웃고 막 눈물을 흘렸단 말이지. 근데 보고 나서 대체 내가 뭘 하라는 거야? 라고 한다면 필시 이 장식물들이 훨씬 더 주인공이 되고 상품 그 자체나 브랜드 자체, 광고를 해야 될 대상은 그냥 엑스트라가 된 실패한 사례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광고를 하는 대상이 어디까지나 어떤 메시지와 이미지와 광고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이런 곁다리에 있는 이미지들은 얘들을 수식해주는 어디까지나 엑스트라일 뿐이지, 결국에는 상품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광고에서 도드라져야 된다. 한 가지의 대상이 머릿속에 인이 박히도록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강한 인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인식이 더 단단해집니다. 현업에서도 광고 콘셉트 회의나 기획 회의를 할 때 많이 싸우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광고쟁이들은 자꾸 재미난 아이디어를 가져와요. 그리고 카피라이터는 멋진 문구들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아트 디렉터는 멋진 이미지나 어떤 그 스타일을 들고 와요. 근데 광고주는 뭐가 나오길 하냐면은 자기 제품이 좀 잘 나오고 자기 상호가 좀 잘 나오길 바라거든. 계속 싸운다는 거지. 로고를 계속 더 키워달라. 그거랑 로고 키우면 안 된다. 로고 키우면은 광고 망친다. 항상 싸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는 신선하다 멋지다 했는데 뭘 위한 광고인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 뭐냐면은, 이런 멋진 수식어들이 결국엔 얘를 제대로 서포트를 못 해줘서 얘가 그냥 구석에 찌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 광고는 대단히 화려하고 멋지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그렇지만 광고할 대상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 되면은 시급 비싼 돈 주고 광고비를 내가지고 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내가 그러면 저 광고 모델을 광고하는 건지 내 상품을 광고하는 건지 그거 가끔 헷갈린단 말이지. 그래서 저희는 어디까지나 본질적으로 이 뼈대가 되는 이 광고에서의 주인공은 항상 메인에다가, 저희는 사실은 상품이나 로고를 크게 노출할수록 상품 광고에서는 저희가 유리하다. 왜냐하면 자꾸 많이 반복적으로 보여줄수록 그 상품이 매우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굳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브랜드나 상품 사이클이 굉장히 빠릅니다. 한 2년, 3년 있다가 좀 매출이 떨어지면 또 바꿔요. 로고로 다 바꿔요. 포장도 다 바꿔버려요. 자동차로 치면은 풀 체인지의 개념이 아니고 약간 부족한 조금씩 다듬어서 원형을 유지하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한국의 클라이언트들이나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완전히 갈아엎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완전히 갈아엎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쌓아왔던 이미지까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지. 서양이나 이런 다른 좀 선진 국가들을 보면은 뭐 브랜드들이 이미 뭐 50년, 100년 이런 것들 쭉 갑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바꾸는 건 쉽지만 뭔가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빨리 또 질리고 또 막 하지만, 질리진다고 그걸 버릴 게 아니라 질리지만 그걸 자꾸 따듬어서 계속 가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작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품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그 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까지 발전이 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자이너나 광고를 하시는 사람한테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심플해야 된다. 근데 심플한 게 뭐냐? 왜 심플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많이 안 해봅니다. 심플하다는 건 뭐냐면 바위 덩어리를 깎아가지고 바늘을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광고 한 편에는 들어가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상품에 대한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소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유의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안전 문구가 될 수도 있고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어진 시간과 화면 안에다가 뭘 자꾸 집어넣기를 원해. 왜냐하면은 그 지면이 아깝거든. 왜냐하면은 비싸게 주고 산 땅인데 신문 지면이든 화면이든 자꾸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걸 다 넣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도 저도 안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그 한 꼭지, 한 공간 안에서 보여줘야 될 핵심적인 거는 딱 하나만 보여주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 사례들 몇 가지 볼 텐데요. 제가 소개드릴 작업 몇 가지는 상품 사진 딱 하나만 가지고 화면을 구성한 사례입니다. 다른 외부의 온갖 불순물들이 없이. 최근 예를 들면 사실은 우리나라 휴대폰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항상 화면이 굉장히 뭐 내용이 많았습니다. 예전 휴대폰 광고로 보면 탑스타가 나와서 이렇게 들고 있거나 뒤에 뭐 어떤 대단히 멋진 배경이 있거나 이런 걸 통해서 제품이 잘 안 보이고 주로 전체적인 화면에 뭔가 내용이 가득 찼는데,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아이폰을 발매를 하면서 세간의 광고들의 타입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폰을 발표할 때 뭐냐면은 완전 무배경에다가 휴대폰 하나만 딱 나왔어요. 내용이 없다는 거지. 그게 굉장히 광고 역사 그리고 인류사에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샷 하나만 가지고도 저 화면을 꽉 채울 수 있네? 굳이 우리는 그러면은 뭐 하러 그런 멋진 그래픽들과 멋진 그 어떤 배경들과 멋진 모델들이 왜 들어가야 되지? 내용은 줄이지만 함축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오레오라는 쿠키를 뚜껑을 살짝 비틀어서 이렇게 뚜껑을 까서 먹을 수 있습니다. 비틀어서 해가 뜨고 지는 과정을 표현한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언제나 즐길 수 있다. 이거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영양 간식으로 드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간단한 이 뚜껑을 따는 모양만 가지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쓰시는 이 지퍼백이죠. 이거는 뭔가를 담았을 때 그 신선도를 보관해 줄 수 있다는 뜻에서 드라마틱하게 꽃을 보호해주고 나머지 식물은 시들어버리는 이런 대비적인 효과를 단 한 장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상품이 도드라지게 하는, 뭐 상품의 장점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버스 정류장에 부착된 스티커와 랩핑 작업인데, 유리 세정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 자체를 그냥 단순하게 불투명 효과, 투명 효과만으로 보여주고 이 제품이 뭐다라는 것 정도를 충분히 인식하지만, 제품 컷 하나만 가지고도 결코 그것이 지루하거나 식상하거나 평이하지 않도록 연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칼날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잘 찌르고 들어가듯이 광고에서도 표현은 단순하고 깔끔할수록 파고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셉니다. 가장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뭔가 하나 툭 던져놓는 상태가 제일 깨끗하겠죠. 자, 뭐 자동차를 가지고도 뭔가 이 틀을 깨고 나가는 형상으로 뭔가 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사례가 되겠고요. 뭐 이런 크런치함을 직관적으로 아사삭함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간판을 두드려서 깨버리는 이런 방식. 이것은 100마디 말보다 한눈에 딱 이 크런치함, 씹었을 때 그 아사삭한 느낌? 뭐 그거 그냥 화면으로 표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었는데요. 국내 이제 브랜드 중에 이제 해외 진출 사례인데, 이거는 일본 시장에서 발표를 할 때 법상 그 풀 네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하나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글자만 쓰라 그래서 L을 이제 쓸 수 있는데 L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휴대폰의 대표 브랜드는 L이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L이라는 이니셜하고 휴대폰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느냐. 그 연상작용을 찾다 보니까 화면이 이렇게 비스듬해서 휴대폰을 직각으로 세우니까 L 모양이 됐다더라. 뭐 가장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팔찌를 사면 우물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식수를 지원해줍니다. 이거를 그냥 팔찌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는 형상으로 나타냈죠. 실제로 이 팔찌를 사면은 실제로 그 개발도상국가에 물 부족 국가에 물을 보낸다거나 뭐 우물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이미지들을 항상 저는 이제 PT를 하거나 실제로 집행하기 전에 요만한 사이즈로 한번 봐요. 화토장만한 정도 크기로. 그래도 보이면 그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5m짜리 빌보드를 만들더라도 한 5cm짜리로 만들어서 봐요. 붙여놓고. 그래도 보여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휴대폰에서도 보이고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도 보이고 요만한 책자로 만들어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뉴욕에서 활동을 할 때 스티커 딱 2장을 가지고 거의 100만 뷰가 가까이 찍었던 적이 있어요. 유튜브 영상을. 그때 이제 제가 맡은 클라이언트가 오레오 쿠키였는데, 이제 컨셉이 우유에다 찍어보면 더 맛있습니다라는 걸 얘들이 진짜 사골 곰탕처럼 계속 우려 먹고 있어요.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핵심 메시지는 계속 간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그 회사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있었어요. 띵띵 이렇게 올라가는 쇼핑몰 엘리베이터를 보고는 상부에다 오레오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고 하부에는 우유잔 하나 붙여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딱 2장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오레오 과자 스티커랑 우유 스티커랑. 그랬더니 이게 움직일 때마다 밀크에 이게 쿠키가 풍덩풍덩 빠지는 데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와서 쳐다보고 구경을 한 거지. 그게 난리가 나서 뉴욕 타임즈까지 그때 소개가 돼가지고 스티커 단 2장 가지고 이거 이만큼 광고 효과 내는 거는 기적이다라고
그때 저한테 보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온갖 종류의 수식어들 이런 것들이 다 둘러차게 되면 결국에는 본질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 이 덩어리들 때문에 결국에는 얘들 같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주인공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광고는 포장을 씌우는 작업이 아니라 포장을 벗기는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적인 걸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포장을 벗겨나가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